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25일날 이제 파업을 예고돼 있는데 파업을 만약에 교섭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네. 계속 결렬돼서 파업을 하게 되면 실제 그러면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운영은? 예, 저희는 이제 네, 뭐 파업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조합원들 독려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뭐 은행권 전면적으로 업무를 다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지는 아직은 솔직히 제가 의문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융노조가 수차례 총파업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독려가 되지는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금융노동자들의 현실도 좀 알리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될 수 있다면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주 5일제를 맞아요. 처음 합의해서 때. 사업장에 이제 정착시킨 것이 그때도 이제 반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게 나라가 망한다고 했죠.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노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주 4.5일제나 주 4일제와 관련된 논의가 우리 사업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을 저희는 던지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권 곳곳에서 대전환을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대전환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대전환이나 저출생 문제 극복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이슈로 우리가 사회적 담론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산별 중앙교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산별 노동조합인 금융노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금융노동자들에게 좋은 뭐 일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봐주시면 지금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조합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정치권에서도 4.5일이나 4일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야당들은 거의 뭐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모든 야당이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다른 야당들 중에도 4일제로 가는 부분을 논의해보자. 4.5일제 가는 것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4일제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노조에서 앞장서서 하시지만 이게 전체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노동자 전체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또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주 5일제 전 미국이 주 5일제를 도입한 시기가 193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주 5일제를 채택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곳곳이 아우성이고 저출생, 뭐 부동산, 또 우리 노인 부양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또 지역사회 소멸 문제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논의가 깊숙이 돼야 되는 문제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그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절박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혹시 금융노조에 상위 노조가 있나요? 한국노조. 예.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노조 개혁이라고 노동 개혁이라고 그랬죠.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노동 개혁. 그게 노조 개혁이죠 결국은.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말을 쓰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으로 뭘 개혁을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노동 개혁이라는 거 가지고 건폭 얘기하죠. 마치 그냥
노조가 파업하면 폭력행위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막 강제로 끌어내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네. 120시간 얘기도 했고 그런 예. 얘기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뭐 많은 얘기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천박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결의대회를 9월 11일 날 했습니다. 결의대회 때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우리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좀 당하고 경찰의 그 개입으로 이제 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우리 소음 관련된 기준을 맞아요. 있죠. 예. 그걸 최근에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꿨습니다. 65데시벨로 야간에는 규정되어 있던 걸 60데시벨로 낮췄거든요. 이 60데시벨은 저희가 파업을 결의대회를 종료하고 보니까 예. 주변 소음으로도 60데시벨 이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간의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이런 시행령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희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묻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노조에 대한 그 악마화, 소위 이제 부정적 이미지 만들고 네. 그리고 탄압을 계속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그냥 이제 산별 노조의 금융산업 노조 입장이기도 하지만 전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처럼 노동자 전체가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 다들 또 우리 양대노총 위원장들께서 해 가고 계시지만 뭐 이 시기에 이제 쫄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1, 2년 동안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건폭이라는 단어도 부적절합니다만 건폭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정말 탄압이 극도로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간 집회나 주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소음 데시벨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내려서 실제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디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되면 바로 경찰이 투입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뭐 양대노총 위원장 또 중심으로 해서 뭐 노동계는 단단히 뭉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는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노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주 4.5일제 이걸 이제 어쨌든 파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거셨는데 금융권 총파업이 이제 우리 뭐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이제 카메라 보시고 그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실제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소비자이신 국민들에게 왜 파업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금융산업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사실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요구를 들고 나왔던 이유는 금융산업장 내에서의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대한민국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인구가 준다면 급격하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더 이상 저출생 문제 그리고 정치권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대전해야 되는 시기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일한 해법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금융권의 노동시간 단축은
죄송스럽게도 우리 고객님들께 일부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고객님에게 드리는 불편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나가야 되는 더 큰 효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면 노동시간 단축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편을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귀한 시간인데 저한테 이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대전한 노동시간 단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노조의 입장이라든지 또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고 뭐 연봉 얘기를 주로 하는 그런 보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 의견을 다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면 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목소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마이 TV가 충실하게 담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동안은 노조의 입장이 전혀 전달이 안 됐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조의 입장이 뭔지, 왜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현재 실태는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과연 30분을 줄이는 불편함이 그렇게 큰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세가 4.5일제나 4일제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도 좀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김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융산업노조, 한국금융산업노조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이제 위원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